오늘은 우리 홍유진 박사하고 이제 하는 날이네. 네. 근데 엄청 오래된 것 같으네요. 맞아요. 저도 기분상 엄청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태백이죠. 태백 네. 갔다 왔어요. 네. 외동딸이라 안 가면 맞아요. 엄청 섭섭하거든. 근데 갔는데 이번에 팔이 좀 그러니까 팔 지금 핀도 뽑았네. 네, 핀 이번에 뽑았어요. 그래갖고 가서 일 하나도 못 도와드리고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밥을 꼬박꼬박 먹고 왔어요. 아니 이제 그거야. 뭐 환자니까 어쩔 수 없지. 엄마도 좀 다리 불편하시잖아요. 네, 수술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똑같은 수술했잖아. 네, 맞아요. 그래서 가서 그 해준 밥만 그냥 열심히 먹고 왔어요. 외동딸이니까 뭐 얼굴만 보여줘도 짱이지 뭐. 안 가면 엄청 섭섭해하세요. 근데 이제 큰일 났다. 시집 가면 어떡할 건가. 그 고민스러워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하고 비슷한 심정일 거예요 지금. 외동딸 낳은 사람들이 딱 나하고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야, 쟤 시집 보내고 나면 쟤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그러고 이제 시집 보내고 나면 네. 딸 방 그 빈 거 있잖아요. 네. 비어 있는 딸 방 보면 어떤 때는 무지 힘들어요. 이렇게 문 열어놓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집은 개 물건 안 치워서 다 그대로 있어요. 그 방 하나에. 저는 어렸을 때 좀 빨리 이렇게 그렇지.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나왔잖아. 네, 고등학교 때 나왔는데 아직도 집에 여전히 그대로 다 지금은 있어요. 미혼이니까 아직 딸방이 그대로 존재하는 게 맞지. 예, 근데 이제 시집 보내고 나면 이제 그 방을 이제 비워야 되는데 근데 외동딸 같은 경우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비울 이유가 없겠더라고. 자주 오죠. 아니 자주 오기도 올 거고 어차피 하나밖에 드나들지 않잖아요. 어차피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 하나 달고 오지만. 맞죠. 하나 데리고 오지만 달고 온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 데리고 오지만 그 방 그냥 놔두면 그냥 지네 방이잖아 그게. 쓰면 되니까요. 맞아요. 나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나? 이제 홍유진 박사가 기억해야 될 뭐예요? 얘기들인데 이제 내일이 결혼식 하는 날이야. 네. 이제 딸 내일 결혼식 하는 날인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날 밤새도록 설치고 잠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잠이 안 오는 건데 또 나는 이제 하나 부여받은 게 있어. 이제 주례 없이 네. 이제 뭐 아빠가 한마디 하고 이제 이러는 걸로 했어요. 네. 그 어떤 얘기로 내가 그 얘들 내 딸 결혼 축하해야 될까 그거를 이제 그 A4 용지로 한 67장 썼어요. 그걸 자다 일어나서 또 고치고 자다 일어나서 또 고치고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나는 좀 덜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네. 화장실에 가려고 딱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집사람이 옆에 없어. 어디 갔어? 이 늦은 밤에. 그러고 싹 가보니까 딸 방 앞에 가서 문 열어놓고 거기서 서 있더라고 집사람이. 저 벌써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야, 그거 보면서 내가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살짝 화장실 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한참 서 있다가 한 20분 30분 가까이 서 있다가 싹 들어와서 있는데 내가 그거 보면서 참 이게 보낸다는 거 이게 쉬운 일 아니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는데. 저도요. 저는 남의 결혼식 가도 괜히 막 눈물 나요. 이제 외동딸 낳는 게 이게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교수님 한 번에 손 이렇게 주셨어요? 손 잡고 들어가서 이렇게 손 건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줘야지? 안 주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도 줘야지. 이건 줘야지. 근데 이제 많이 눈물 나죠, 그렇죠? 그래요. 오늘 우리 홍 박사가 준비해온 이 사건, 요 분석은 사실은 이제 미리 보내주시잖아. 네. 그러면 내가 메일로 꼼꼼하게 읽어보고 이제 이렇게 여기 항상 와서 방송을 했어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 읽으려고 하다가 이거 읽는데 얼마 걸리진 않아요, 솔직히. 이해하는데 또 뭐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걸 내가 안 읽고 가자. 즉석에서 들으시면. 안 읽고 가서 한번 홍 박사 진행하는데 한번 그냥 완전히 청중이 되자 진짜. 그런 개념으로 안 읽고 왔으니까 네. 앞에서 쫙 설명하시고 나는 궁금한 거 물어보는 형태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네. 한번 가시죠, 뭐 예. 자, 오늘은 어느 집에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사망을 해요. 둘째 아들이. 네, 그 집 둘째 아들이 이제 수면제 중독으로 사망을 한 거거든요. 수면제 왜 맨날 잠 못 잤나? 그래서 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08년도 4월에 이제 충북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요 당시에
21살이었어요. 아이고, 씨, 어린애네. 젊었는데 이 집에 이제 둘째 아들인데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견된 상황이 이제 저녁경이었어요. 저녁에, 네, 저녁에 가족이 다 있었어요, 집에. 어. 가족이 다 있는 상태에서 자기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자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엄마가.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 이제 오래 자니까 일어나라고 깨우러 들어갔는데 상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19에다 신고를 했는데 이미 사망한 상태더라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서 말씀 이미 먼저 드렸지만 외견상으로는 공격받은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타살이 아닌 거네? 예, 이상한 모습도 전혀 발견되지 않고 그냥 잠들어 있는 모습 그대로 예, 사망한 상태로 이렇게 그러면 뭐 발견이 타살염이점은 현장에서 뭐 네, 전혀 없었던 건데 엄마랑 아들이 같은 직장에 근무를 했대요. 아, 네, 고속도로 휴게소 있잖아요. 아 고속도로 휴게소 예, 거기 그래서 근무했구나. 한 분은 상행선 쪽, 한 분은 하행선 쪽 이렇게 해가지고 근무를 했는데 사망 전날에도 밤 8시쯤에 엄마랑 아들이 같이 퇴근을 했대요. 네. 그리고 엄마가 퇴근길에 치킨 시켜 미리 이제 주문을 해놓으셔가지고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그 사망한 아들이랑 그 또 이 집에 이제 막내 아들이 있어요. 네. 중학교 2학년이었대요 당시에. 네. 그리고 막내 아들 친구도 놀러 왔대요. 네. 이렇게 5명이서 치킨도 먹고 막 이렇게 저녁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아무 문제가 없네. 네. 그리고 그 이제 사망한 둘째 아들이랑 막내 아들이랑 막내 아들 친구랑 이렇게 3명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영화 보고 잤다는 거예요. 네. 아무 이상이 없죠. 근데 네. 다음날 아침에 이 아들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자기 출근을 못 하겠다. 네. 이랬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실제로 출근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제 잤다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그날에 아버지도 약간 출근했다가 오전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또 조퇴를 하셨대요. 예. 그래서 아버지도 집에 계셨고 예. 어머니는 그날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오후에 잠깐 이제 쉬는 날이니까 병원 다녀오신다고 갔다가 또 오셨고 집에 귀가를 했고 막내 동생도 학교 끝나고 갔다가 왔고. 그럼 전날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네. 쭉 1년에 이어지는 과정에. 네. 예. 그럼 도대체 이 아들이 왜 사망을 한 거냐. 결국 사인은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졸피뎀 중독이요. 졸피뎀 중독? 네. 그럼 평소에 이거 계속 복용했나 보다. 그래서 자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살이 만약에 아니라면 누군가가 몰래 아들한테 수면제를 먹인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왕창 먹인 거죠, 먹여도. 과다 왕창 복용, 먹인 거죠. 예. 어. 그 이런 사건이었어요. 이거는 뭐 그냥 지금 일견 나오는 거 봐가지고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사망 전날에 도대체 그렇지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같은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근무를 하고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이 생각나. 네 귀가할 때 시간이 같이 이제 맞으면 같이 집에 그렇지.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지냈대요. 근데 사건이 발생하기 이제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는 이 아들이 아버지랑 갈등이 좀 있었대요. 아, 아버지하고. 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고속도로 이제 그 휴게소 숙소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가끔씩 뭐 볼일 있거나 뭐 옷 갈아입거나 이러면 이제 가끔씩 집에 와서 잠을 자는 그런 이제 관계였대요. 네. 근데 사망 딱 전날, 네. 전날은 오전에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엄마 나 이제 4월이잖아요. 네. 나 다음 달부터는 5월부터는 내가 야간 근무하니까 아, 내가 야간으로 바뀌었구나. 네, 낮에 시간이 좀 생기니까 그때 나 면허 학원 좀 다니고 싶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들이. 무슨 면허 달라고 했나 보다. 네, 그래서 엄마 나 이제 학원 다니고 싶어.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우리 끝나고 얘기하자. 이래 가지고 그날 같이 집에 가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숙소에서 숙소에 있어야 되는데 주로 하는데 말하러 온 거네.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한테. 네, 이제 학원비나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오래간만에 아들이 집에 온다고 하니까 퇴근하면서 딱 맞춰서 가지고 갈 수 있게 치킨을 이제 시켜가지고 아, 치킨. 같이 아들이랑 이제 귀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8시에 퇴근해가지고 8시 반쯤에 집에 들어갔대요. 네. 이제 집에 가니까 그 막내 아들, 중학생 막내 아들이랑 막내 아들 친구가 놀러 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동네 장례식에 그날 다녀오셨대요. 네. 그러다가 귀가해가지고 이제 5명이서 총 그러니까 5명이서 엄마,
그 죽은 아들, 막내 아들, 그 친구, 아버지 5명이네요. 네, 5명이서 이제 치킨 먹으면서 막 대화하고 그랬대요. 음. 그때 이제 아들이 원래 면허 시험 그날 얘기하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면허 시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그 장례식장 다녀오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술도 한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이 아들이 이제 조금 어렸을 때 이제 뭐 문제도 좀 치고 그랬나 봐요. 사고도 좀 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너 어렸을 때 동네에서 네가 사고 쳐가지고 누구 옆집에 우리 동네 옆집에 누구네 집에 막 피해주고 막 이런 이제 잔소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아 정말 술 먹으면 왜 과거적 그 쌍팔년도 거 꺼내가지고 말이야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지 모르겠어. 그게요. 술이 문제죠. 예. 그래갖고 막 잔소리하니까 듣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들이 이제 듣기 싫으니까 들어갔겠지. 그리고 이제 그 막내 아들 친구는 친구랑 놀고 싶으니까 먼저 이제 먹다가 실컷 먹고 먼저 들어가고. 네. 그래서 막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아들이 중간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는 좀 감기 기운이 있다. 했는데 이제 그 거실에서 이렇게 먹었는데 주방 쪽을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유자차 있잖아요. 유자차, 예, 유자차 예. 병으로 이렇게 뚜껑 예, 이렇게 예. 따는 그게 이게 부엌에 올려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감기 기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예. 나 좀 이따 저거 좀 타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엄마한테. 예. 예. 그래서 엄마가 알았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엄마 막 치킨 먹고 치우고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깜빡 까먹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드라마 이제 아들들은 방에 들어가서 영화 자더라고. 봤잖아요. 걔도 차고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엄마는 드라마 보고 있다가 아 맞다 우리 아들이 저거 유자차 타달라 했지? 했지 감기기 있다 그래서 그래갖고 타가지고 그 뭐야 방에 이제 아들들이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지, 아들 친구까지. 아들 친구까지 갖고 야 너네 나와서 유자차 먹어라 이렇게 하니까 아들 친구는 안 먹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막내 아들이랑 둘째 아들이랑 엄마랑 이렇게 셋이 같이 유자차를 마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영화 다운받아 놓은 걸 이제 보고 아들들은 보고 이제 영화 다 끝나고 막내 아들이랑 막내 아들 친구는 거실로 나와서 거실에서 이불 펴고 자고 예, 예, 예. 그 사망한 아들 둘째 아들은 그 방 원래 방에서 자고 본래 본인 방이요? 네. 그리고 엄마랑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그러면 그 막내 동생하고 막내 동생 친구는 이 사망한 아들 그 영화 보려고 그 방에 들어갔던 거네. 네, 거기서 잘 내는 게 아니라. 예, 예. 예. 원래는 막내 아들이랑 그 둘째 아들이랑 같이 방을 쓰나 봐요. 아, 그리고 근데 친구가 왔잖아 그날. 네, 친구가 와서 자야 되니까 이제 거실에 거실로 나와 나온 거구나. 잔 거고. 그리고 엄마 아빠는 안방에서 자고. 그렇죠. 자기네 방에서 잔 거고. 네. 예. 지금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문제 없죠. 없죠. 예.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죠. 이제 이날이 사망한 날이에요. 다음 날에 아침에 엄마가 뭐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아빠도 출근 시켜드려야 되고 그쵸. 애들도 학교 보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출근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엄마는 이날이 휴무였고 그래서 밥을 막 준비하면서 막내한테 야 형 좀 깨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일어난 거네. 형이 안 일어나는데도 엄마 형 안 일어나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좀 깨워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내가 막 짜증을 내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가 깨워야죠. 그 사이 이제 아빠는 출근하시고 엄마가 이제 아들 일 지각할까봐 이게 고속도로다 보니까 아마 통근 버스가 있었나 봐요. 아, 그거 타고 다니는구나. 이 시간 맞춰 갖고 와야 돼. 그거 놓치면은 차가 없으면 못 가는 게 되잖아요. 하고 막 깨웠대요. 너 지각한다고. 그랬더니 엄마 나 일 못 가겠다 이러더래요 아들이. 몸이 안 좋았나 보다. 예, 그래서 막내 아들이랑 빨리 정신 차려라고 빨리 정신 차리고 시원한 거 마시고 빨리 정신 차려라고 이제 깨운 거예요. 막내 아들이랑 같이 이제 엄마랑 붙잡아가지고 홍삼 음료랑 숙취해소 음료랑 이런 거를 집에 있었나 봐요. 그 먹였대요. 먹였는데도 나 일 못 가겠다. 엄마가 나 회사에다 전화 좀 해달라 이러더래요.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새벽에 이제 자고 있는데 문소리가 나도 지금 숙취 왜 먹였을까? 숙취제 해소제를 왜 먹여요? 그 엄마가 새벽에 이제 다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예, 예. 자려고. 예. 근데 새벽에 문소리가 나가는 문소리, 들어오는 문소리가 이제 들렸대요. 그래갖고 둘째 아들이 종종 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가 새벽에 나가서 술을 먹고 오나 봐요. 아, 그래서 그날도 술 먹고 온 걸로 생각했구나. 네, 그래서 늦게 새벽에 늦게 나가가지고 늦게 들어오고 아침에 일찍 지금 출근해야 되니까 술 먹고 지금 저렇게 못 일어난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엄마가 숙취 해소 음료도 이제 먹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가 아유 이놈의 새끼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회사도 못 가고 이렇게 막 이제 잔소리를 하고 일단은 회사에다 전화를 엄마가 했어요 실제로 우리 아들이 아파가지고 못 가겠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는 이제 이날 쉬는 날이니까 시내에 있는 병원에 가려고 했대요 원래. 원래 네, 엄마도 그러니까. 뭐 병원 가려고 예약한 날이구나. 네, 그래서
야 너 엄마 병원 갈 건데 너 몸 안 좀 빨리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고. 같이 가자. 그럼 되잖아. 네. 그랬더니 난 싫다고 자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엄마는 혼자 외출을 했다가 들어온 거죠. 네. 아무 문제 없네 지금까지도.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가는데 집 앞에 어떤 사람이 좀 막 서성서성거리고 있더래요. 예, 예. 그래서 뭐야 왜 우리 집에서 저 앞에 서성거려라고 봤더니 사실은 이제 아빠 회사 동료였대요 그분은. 예, 예. 그래서 아빠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조퇴를 하시고 이제 같이 데리고 와주신 회사 동료분.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도 뭔가 그러면 이제 오후쯤 된 거네. 아들 안 일어나고 다 출근했다가 남편하고 애는 막내 학교 가고 예. 남편 출근하고 예. 얘는 깨웠는데 숙취해소제까지 먹였는데도 안 그대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예. 그래서 회사에다 연락해주고 그리고 이제 늦지막하게 이제 병원 가려고 그럴 때 서성거리는 사람 아버지가 조퇴했구나. 예, 요게 한 점심 되기 조금 전, 한 12시 그러면 전. 아빠는 오전 중에 조퇴하고 온 거네. 예, 조퇴해가지고 엄마가 나가려다가 아빠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일단 아빠 눕혀놓고 원래는 그때 나가려고 했는데 또 바로 나가긴 그렇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아파서 들어왔으니까 이제 집안일 대충 해놓고 점심 챙겨주려고 그랬겠지 뭐. 아빠 점심도 챙겨주고 아들한테 한 번 더 물어봤대요. 병원 너 가자. 엄마 갈 건데 진짜 안 갈 거야? 너 병원 좀 가. 이렇게 했더니 싫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눕혀놓고 3시쯤에 엄마는 이제 병원에 갔다가 5시쯤에 이제 네. 예, 귀가를 했대요. 그러고. 그때 이렇게 보니까 아들이 아직 자고 있더래요. 네. 예, 몸살 나면 이렇게 하루 종일 자기도 하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막내 아들도 곧 집에 올 시간이니까 저녁 준비해가지고 뭐 떡국 끓여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랑 아빠랑 이제 먹고. 걔는 걔 자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식사할 때 막내 아들이 중학생이잖아요. 네.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막 때를 썼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바꿔줄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삐진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갖고 팽 하고 방으로 들어간 거죠. 형이 자고 있는 방. 원래 같이 쓰니까요, 그 방에. 그래갖고 엄마가 뒤따라가서 달래주고 그때도 계속 자고 있었대요, 아들은. 그래서 자는 줄 알았겠구만. 자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엄마가 그래서 저녁사 이제 막 다 치우고 TV 보고 이렇게 하다가 막내 아들이 삐져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가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텔레비전 틀어놓고 침대 위에 막내 아들은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텔레비전 꺼주고 이제 둘째 아들 사망한 아들은 바닥에서 자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메리아스도 안 입고 그냥 이렇게 팬티만 입고 있는데 이불이 이렇게 내려가져 있으니까 엄마가 이제 덮어준다고 이렇게 덮어주는데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상태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렇게 제키면은 팔만 제껴져야 되는데 몸이 그냥 툭 이렇게 제껴지더라고요. 그때 이상 느끼지. 막 그 위에서 침대 위에 자고 있는 아들 깨우고 막 남편 소리 질러갖고 부르고 막 약간 시골이었나 봐요. 119에다 신고하고 동네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하냐고 전화 막 다 하고 이래갖고 왔는데 결국은 이미 사망해 있더라는 거죠. 뭐야?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전혀 이상한 점이 없잖아요. 돌연선가? 자, 그러면 이 집의 가정사를 조금 살펴볼게요. 네. 네. 이 집은 사실은 재혼 가정이었어요. 지금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거죠. 둘째 아들의. 둘째 아들이. 예. 근데 그래도 결혼한 지 한 20년이 됐대요. 재혼하신 지. 그럼 뭐 그런 거 뭐 친엄마나 마찬가지지. 예, 아들이 21살이었어. 둘째 아들이 21살이었으니까. 한살 때 온 거네, 뭐, 한살 때. 예, 한 살 때 와서 이 성인 될 때까지 이 엄마가 쭉 그럼, 키워준 엄마가 다 거예요. 키운 거네, 뭐. 예. 그래서 요 사망한 아들은 아버지 소생의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은 지금 엄마랑 지금 아빠 사이에서 낳은 아들. 그리고 엄마한테는 재혼하기 전에 이제 딸이 하나가 있대요. 그 딸이 따로 있고. 근데 요 사망한 아들이 제가 둘째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어디 갔어? 그럼 첫째 아들이 있을 텐데 첫째 아들이 사실은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둘째 아들 사망하기 전에 5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야. 그때 이 그러면 아버지 소생의 아들이었겠네, 그죠? 네. 지금 아버지 선생의 아들이 둘 다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네 이제. 그래서 이 5년 전에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였어가지고 사망보험금이 한 1억 정도 나왔었대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한 2천만 원을 이렇게 모아놔서 이 둘째 아들 이제 결혼 장가가면 주기로 한 네 거구나. 몫이다 이렇게 하기로 해놨다는 거죠. 아이고. 갑자기 이 건장한 지금 20대 남성이 갑자기 사망을 했으니까 그렇죠. 부검을 하겠죠, 당연히. 당연히 부검하죠, 이 경우. 예. 그래서 부검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제 과다 복용 중독.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부검하면 아까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평상시에 이 사람이 수면제 복용하는지 안 하는지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에 이번에 왕창 먹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죽은 그런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렇죠. 자살 아니면 지금 타살 둘 중에 아니면 누가 억지로 먹였거나. 먹였거나. 그게 이게 예. 이제 머리카락 같은 데서 보면은 이게 축적돼 있는 게 그럼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원래 평소에 먹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진료 기록 다 찾았겠지 경찰이. 네, 진료 기록. 처방 뭐 받았는지. 예. 네. 그래서 경찰은 이 아들이 스스로 자살한 게 아니고 누가 아들한테 이 치사량의 이 지금 수면제를 오. 먹여가지고 타살한 거다, 살해한 거다 이렇게 봤어요. 그럼 가족이잖아. 그럼 정황상 지금 가족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 있어 가지고 와서 밖에 새벽에 나갔다 오기는 했지만 집에 와서 그때까지 살아서 들어와서 집에서 잠잤으니까 네. 그 사이에 일어난 거 아니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도 엄마 나 못 가 막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사망을 한 거니까 정황상 가족밖에 없는데 타살이라면 여기서는 가장 유력한 건 엄마네. 그렇죠. 뭔가를 재혼도 했고. 네. 재혼했다고 해서 꾹꾸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엄마를 용의자로 특정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정황이. 네, 그럼 왜 그랬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이거 쉽지 않다. 일단 엄마가 이제 계모기도 했고 뭐 계모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이제 둘째 아들이 전처 소생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 아들이 평소에 조금 속을 썩였대요. 엄마 아버지도 속을. 잔소리 많이 했다면서 그날. 네. 어렸을 때도 좀 뭐 속을 좀 사고 세겠나 치고 특히 이제 금전 문제로 자주 속을 썩였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랑도 마찰이 많으니까 그렇지. 집에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게 되잖아요. 불편하네. 네,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걸 좀 굉장히 못마땅해 왔다. 엄마가. 네, 이런 점도 있었는데 이거보다 이제 더 의심이 되는 건 아들이 이제 제대를 사망하기 1년 전쯤에 제대를 했거든요. 이제 군대를 빨리 다녀온 거죠, 일찍. 이 만 나이니까 아마 한국 나이로는 22세 된 것 같아요. 23세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군대를 일찍 다녀온 거죠. 공익근무원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들이 제대를 하자마자 아들 명의로 그 당시에 지금 월 23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에 엄마가 가입을 했대요. 몇 년도였죠? 이게 2008년도니까 아우 그때 23만 원이 많이 넣은 건데. 큰 돈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어머니 아버지 다 이 집은 다 일을 하니까 막 이렇게 가정이 넉넉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부유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3만 원이 넘는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대요. 여기서 더 의심되는 건 뭐냐면 아들한테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 놓고 그 다음에 엄마가 그 다음부터 수면제를 처방받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잠을 잘 못 잔다, 불면증이 이제 있다 이런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을 받았는데 뭐 실제로 근데 불면증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럼 본인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먹어야지. 근데 그걸 먹지 않고 집에 모아놨다는 거예요. 오 무슨 소리야 이거?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200알이 넘는 수면제를 모아놨었대요. 그러면 병원에 가는 이유가 잠 못 자서가 아니라 수면제 모을 목적이었나? 이러니까 이거 엄마가 거의 많이 의심스럽네 이거. 엄마가 완전 무섭대요. 엄마가 완전 의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를 제외하면 그럼 이 집에 다른 사람들 중에 수면제를 먹는 사람이 그렇지. 있었냐? 또 그것도 확인해봐야지. 없었죠. 없었지. 네. 어. 그리고 이제 수색을 막 하잖아요, 집을. 네. 그때 엄마가 아니 본인이 먹는 거면 약을 보이는데 손이 잘 씻게 닿는 데다 놔야 되는데 처방받은 약인데. 저기 어디 깊숙하게 숨겨놨대요. 다른 사람들이 못 찾는 곳에. 조금 이상하다 이거. 이게 좀 이상하죠. 여기에 이제 또 더 의심이 되는 게 뭐였냐면 아까 첫째 아들 사망해서 1억 중에서 2천만 원은 이 둘째 아들이 받기로 했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예. 결혼 자금으로 준다며. 근데 2천만 원을 그럼 엄마가 보관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러겠죠. 근데 엄마가 이 2천만 원을 자기 그 재혼하기 전에 친딸 있죠. 딸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 네, 그 친딸한테 줘버린 거예요. 2년 전에 이 사건 발생 2년 전에 이미 2년 전에 줘버린 거야? 네. 허허. 그런데 이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에 치킨 막 먹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때 이제 면허 얘기뿐만 아니고 면허증 비용이 또 한 100만 원 든다. 그렇죠. 학원 등록하고 뭐를 넣으면 돈 네. 들어가지. 그 이제 그것도 달라고 하면서 여기에 더불어서 이 이제 둘째 아들이 애인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나 이제 여자친구랑 독립해서 서울에서 동거하려고 하니까 형이 받아놨던 내 몫의 그 사망보험금 2천만 지금 원 주세요. 달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날 그걸 요구했구나. 네. 아이고야. 그랬대요. 조금 감이 이상해지는데 이거.
이러면 거의 이 정도면 뭐 다른 게 있어 싶잖아요. 이건 의심스럽지. 많이 의심스럽지.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막내 아들도 같이 있었으니까요. 막내 아들은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생이 뭘 알아요. 있는 대로 그냥 막 다 얘기를 한 거죠. 이 아들 경찰 진술에서도 들어보면 엄마가 이상한 점이 막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 그래요? 이 막내 아들이 엄마랑 형이랑 8시 반쯤에 퇴근해서 집에 왔어요. 그래갖고 다 같이 우리 통닭 먹고 내 친구랑 형이랑 같이 방에서 한 11시까지 영화 봤어요. 여기까지는 맞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엄마가 우리 보고 나오래요. 그래서 형이랑 엄마랑 나랑 이렇게 셋이 유자차 마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사실 조금 달라요. 이미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랑 순서가 조금 다른 게 뭐예요? 영화를 다 보고 나와서. 영화 다 보고 엄마가 나오려고 했다며. 아까는 유자차 먹고 나서 들어가서 영화 봤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뀌었네. 그게 조금 막내 바뀌었어요? 아들하고 그게 바뀌었네. 네, 맞네. 바뀌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그 유자차 병 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뚜껑 저도 이제 손 다쳐갖고 뚜껑 잘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열린다고 해가지고 우리 형이 따줬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건 또 약간 의심이 안 들긴 하죠. 형이 새 거였대요. 그게. 예. 그리고 어쨌든 엄마가 유자차를 타갖고 자기랑 형이랑 동시에 줬대요. 근데 마시는데 여기서도 유자차가 너무 써서 너무 진해서가 아니고 너무 써서 자기 거를 형 거랑 바꿔 먹었대요. 그럼 또 여기서 그럼 막내 만약에 이 유자차가 뭐가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막내도 문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꿔 먹었대요 일단. 바꿔 먹었는데 바꿔 먹었는데도 쓰더래요. 그래서 서로 먹던 유자차를 냄비에다가 다시 다 부었대요. 먹던 걸 대로 다 붓고 물을 더 붓고 다시 더 끓여가지고 형이랑 같이 나눠 먹었다. 이러면은 사실은 여기에서 사망한 형만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네. 왜냐면 같은 냄비에다 훅 부어가지고 그렇지. 물 더 부어갖고 다시 먹었다는 거니까. 이게 경찰 1회 진술이었어요. 근데 2회 진술에서 진술을 번복해요. 막내 아들이? 예. 무슨 이유로 이게 번복이 되지? 사실은 형이 유자차를 마시다가 형이 유자차가 쓰다고 해서 그래? 하면서 자기도 맛을 봤대요. 그랬더니 쓰더래요. 그래갖고 형께 쓰니까 내 것도 왠지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랑 마시던 유자차를 일부만 버리고 물을 다시 섞어서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까는 냄비에다 다 같이 부어갖고 다시 끓여갖고 다시 나눠서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섞어 먹었다고 바뀌네. 네, 조금만 버리고 각자 이제 물을 더 넣어서 먹었다는 거죠. 그럼 너 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진술 안 했냐? 왜 다르게 얘기했냐? 물었더니 얘가 어려갖고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엄마가 경찰이 물어보면 형이 마시던 유자차 쓰다고 해서 냄비에다 다 붓고 다시 끓여갖고 먹었다고 하래요. 엄마가 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얘기도 해요. 형 애인이 형 여자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가족들의 연락도 하고 지내는 사이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형 여자친구랑 자기가 문자를 나눴는데 형이 잠을 자고 있다. 이런 문자도 있고 형이 유자차를 먹고 방 안에 들어오면서 비틀거렸다.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그 봤네 얘는 사실이죠. 보고 비틀하는 걸 보고. 네. 그랬구나.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해요. 엄마가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였는데요. 엄마가 경찰에 있고 나는 집에 있는데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일회용 팩에 약이 들어있는데 그거 너가 찾아가지고 몇 개만 남겨놓고 그 봉투를 잘 보이는 데다가 올려놔라. 하고 엄마가 시켰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찾아보니까 일회용 팩에 수면제가 들어있었고 그 봉투에 약이 한 3분의 2가 채워져 있었대요. 그래갖고 5개만 남겨놓고 변기에다가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시가 엄마 범인이네 이거. 이게는 이제 엄마가 거의 뭐 그렇게 돼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걸 입증하느냐지. 예, 입증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때 같이 그 막내 아들 친구도 있었잖아요. 걔도 조사 진술 받겠지. 예,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친구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통닭도 먹고 컴퓨터로 영화도 봤는데 친구네 엄마가 내 친구랑 그 형한테 유자차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먹었어요. 나는 안 먹고.
이제 그 후에 이제 형이 방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잤는데요. 얼마 안 지났는데 형이 다리를 막 떠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봤더니 3분 정도 다리를 막 떨다가 다시 잠잠하다가 또 막 떨다가 이거를 아이고야. 계속 그랬어요, 형이. 그럼 유자차 먹고 들어와서부터 뭔가 문제가 생긴 거네 이거. 지금 뭐가 이상하죠, 그러네. 유자차가. 그리고 이 여자친구 있었잖아요. 그 저 막내 아들하고 문자 주고 받은. 네, 그 여자친구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들이 저녁에 발견했잖아요. 그렇죠. 아까 저녁 때쯤 발견했다며 먹고 사망한 거, 어쩌고 119 전화한 거. 네,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몇 시간 지나면 새벽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새벽에 이 엄마가 자기한테 연락이 와서 야, 경찰이 이거 뭐 혹시 뭐 물어보면 너는 무조건 모른다고 해라. 그리고 걔 아들 관련돼서 평소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으면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얘기해라. 이렇게 연락을 했었대요. 아들이 죽은 상황인데 뭐 그런 얘기까지 부탁을 하지? 네. 그리고 이제 평소에 내가 봤을 때는 여자친구 입장에서 내가 봤을 때는 엄마가 남자친구한테 엄청 잘해준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남자친구가 나랑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야, 우리 엄마는 네가 있을 때 모습이랑 나한테만 있을 때 모습이랑 너무 다른 사람이야. 너무 다른 모습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했었대요. 남 볼 때하고 안 볼 때하고 차이가 있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러면 엄마는 이건 완전히 용의자네 경찰 입장에서. 완전 용의자죠. 그래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했어요, 엄마. 하겠지. 네. 그거 뭐 네. 수면제 집어넣냐 유자차에 그거 집중해서 물어봤겠네. 네. 네. 거짓 뭘? 반응이 나왔어요. 그건 거짓말이구나. 거짓 반응이. 그래서 이거 수사 단계에서는 이게 계모가 이렇게 하는데 혹시 그럼 친부가 이거를 몰랐을까? 다 큰 아들이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약간 의심이 돼가지고 아버지 대상으로도 거탐을 했었어요. 근데 아버지한테는 와이프가 아들한테 약 먹이는 것도 알고 있었냐? 공범 여부 예. 알아봤구나. 그거 알아봤는데 아버지는 판단 불능. 판단 불능. 네, 판단 불능이 나왔었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 쭉 지금 말씀드린 정황만 봐도 엄마가 이상하네. 이미 경찰 단계에서 이제 이 계모인 엄마가 아들을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수면제를 이미 마음을 먹은 다음에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보관해 오다가 그 사망 전날 저녁에 아들 몫의 그 첫째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을 요구하니까 유자차에다가 수면제를 다량 희석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모르고 있는 아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서 수면제 중독으로 사망하게 이렇게 한 거다. 이 혐의로 이제 올렸죠. 경찰은 당연히 그렇게 보겠죠. 그렇게 봤죠. 그럼 이 엄마가 경찰에서 뭐라고 진술을 했느냐.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엄마는 나는 아들한테 수면제 먹인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안 먹였다? 네, 당연하겠지. 안 먹였다. 어. 그 이제 경찰 진술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내가 남편이랑은 20년 전에 만나서 재가를 했고 나 사망한 아들이랑도 사이 엄청 좋았다. 같이 일도 하고 해가지고 얘가 평소에 어디 얘기 못하는 거 다 나한테 비밀 얘기 나한테도 다 하고 내가 가깝다 다 이거죠? 들어주고 예, 좋은 사이였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일에도 모처럼 아들이 숙소에서 지내다가 집에 온다고 하니까 내가 좀 잘 챙겨 먹으려고 치킨도 미리 시켜놔서 먹고 퇴근하고 집에 가족들이랑 다 막내 아들 친구까지 지금 5명이서 다 같이 밥 먹으면서 뭐 얘기했는데 무슨 그렇지. 소리냐. 그리고 대화할 때도 주되게 얘기한 건 이제 면허증 딴다고 해서 그런 얘기였고 뭐 80만 원 정도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뭐 80만 원이 대수냐고 뭐 네가 어차피 따려 그러면은 뭐 100만 원 들어도 따야지 그거는 뭐 네가 하려면 해야지 이제 뭐 지원해주겠다 이제 이렇게도 얘기를 본인이 다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자꾸 잔소리 해가지고 막내 아들이랑 친구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통닭을 먹고 난 후에 이제 이 지금 엄마는 이 사망한 둘째 아들을 첫째 아들이 사망해서 없었으니까 큰애라고 지칭을 하더라고요. 네, 큰애라고. 네. 그러긴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큰애니 큰애죠. 그래서 큰애라고 저도 지칭할게요. 엄마가 말할 때 딸 때. 그래서 큰애가 주방에 놓인 유자차를 지가 보고서 나 감기기가 있어서 감기에 저거 유자차 좋지 않냐. 나 좀 타달라. 저거 좀 타달라.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작은 애, 그러니까 막내 아들, 작은 애랑 큰 애랑 자기랑 이게 3잔씩 한 잔씩 타 먹었는데 다 이게 너무 진하다고 하더라. 그래서 주전자에다가 물을 조금 부어주니까 애들이 괜찮다고 하더라. 이렇게 경찰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밤 12시쯤에 애들 방으로 가보니까 애들이 인터넷으로 영화를 봤고 1시쯤 지나가지고
막내랑 그 막내 친구가 거실로 나왔다. 이불 가져 나오더라. 그리고는 뭐 큰애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조금 들렸고 새벽 1시가 넘어서 큰애가 나가면서 현관문이 닫힌 소리를 들었대요. 술 마시러 가는 거. 네. 그래서 평소에도 원래 뭐 자주 그러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잠을 잤대요. 근데 본인은 지금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뭐 깊게 못 잤다는 거예요. 그렇죠. 잠드는 것도 늦게 잠들었고. 그러니까 새벽 4시쯤이었는데 그때가 새벽 4시쯤이었는데 또 큰애가 문 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아유 이 시간에 들어왔고 쟤 지금 출근 어떻게 하려고 그래. 7시 좀 넘으면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01시에 나갔다 04시에 들어왔다는 거죠? 네. 근데 이때는 본인은 술 먹고 들어왔겠거려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시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아침이 돼갖고 일어났고 막내가 큰애를 깨우니까 대꾸를 안 했대요. 그래서 핸드폰 알람을 자꾸 엄마가 깨우라고 하니까 자기는 귀찮잖아요. 형 깨우는 게. 그래갖고 핸드폰 알람을 막내가 거기 형 옆에다 놔뒀나 봐요. 근데 그게 큰 소리로 막 울리는데도 안 일어나니까 엄마가 이제 시끄러우니까 가면서 이제 그거를 끄고 애를 깨운 거다 이거예요. 본인이. 그랬는데 처음에는 애가 못 가겠다는 듯이 손을 이렇게 흔들더래요. 누운 상태로. 누운 상태에서? 못 가 이렇게. 그래서 너 지금 출근 시간인데 더 늦으면 출근 못 한다. 성급버스 타야 되는데. 네. 그럼 너 못 가면 못 간다고 연락이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했더니 아 엄마가 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연락했지. 연락해주고 실제로 연락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회사에다 연락하고 애한테 병원 가자고 했더니 안 간다고 하고 약 사줄까 물어봤더니 또 흔들면서 아 됐어. 그럼 자라 푹 자 잠이나 자 이렇게 하고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아침 얘기예요. 그리고 또 깨웠는데도 안 일어나서 아직 막내 학교 가기 전이죠. 막내한테 야 형 정신 좀 차리게 시원한 음료수 좀 갖다 줘. 라고 해서 막내가 냉장고에 있는 홍삼 음료를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그거를 막내 친구가 입으로 따가지고 나한테 줘서 자기가 그 큰애를 일으켜가지고 먹이니까 걔가 벌떡벌떡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다시 풀썩 쓰러져서 잤대요. 그래서 실컷 자라 이렇게 하고 놔두고 근데 요때 출근시키려고 깨울 때 애한테서 술 냄새가 막 많이 났대요. 그래갖고 아유 저놈 새끼 새벽 1시에 나가고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왔구나라고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은 다 비슷비슷해요. 예, 쭉 아까 남편 왔고 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여기까지는 사실은 아침에 막내가 이제 그 같이 깨워갖고 홍삼음료 먹이고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맞네요. 예, 막내가 지금 거짓말 안 하잖아요. 막내는. 그러니까 그때도 막 깨고 이랬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엄마 이제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먹인 게 너무나 다분히 의심되긴 하는데 먹인 맞아.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입증해야지. 이거 답답하다 이거. 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엄마가 아들한테 수면제 든 음료를 먹였느냐. 그렇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네. 자, 그러면 수면제를 먹이려면 지금 이 일련의 과정에서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될 장면이 딱 두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번째,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유자차. 그러니까 수면제를 알채 줘가지고 먹이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뭔가 빻아가지고 희석시켜서 먹였을 거니까 네. 음료수가 필연적으로 따르겠지. 네. 일단은 이게 음식에다가 섞여서 먹였을 텐데 그렇죠. 통닭은 다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안 되죠. 예. 아니지. 근데 일단 유자차는 뭐 셋이 같이 먹었다고는 그렇지. 하는데 조금 의심돼요. 따로 살짝 넣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다음 날, 두 번째는 다음 날 아침에 깨워가지고 홍삼 음료랑 그 숙취 제거 음료 그거 이거 먹였잖아요. 요 두 장면이 지금 아. 아주 핵심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살펴봤어요. 그 일단 먼저 첫 번째 전날에 유자차를 타주던 유자차. 상황. 유자차 상황. 네, 그 자유진술에서 이제 이렇게 좀 요 상황을 굉장히 세밀하게 쪼개서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첫 번째는 일단 유자차 끓이기 전. 유자차 왜냐면 끓이기 전에 넣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때가 의심이 되니까 유자차 끓이기 직전에 너 뭐 했냐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치킨 먹으면서 큰애가 유자차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언제 했냐면 아빠가 들락날락 했었대요. 술 먹으면서 들락날락해서 아빠 잠깐 나갈 때 둘만 있었을 때 둘이서 막 얘기를 했대요. 너 요즘 힘든 거는 없냐? 뭐 회사 생활은 할만하냐? 그랬더니 뭐 괜찮다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요즘 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유자차 있네 나 좀 타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킨을 먹고 9시가 훌쩍 넘었대요. 그리고 나서 9시 55분에 본인이 맨날 이제 엄마들 연속극 보잖아요. 연속극 그 보지. 시간에 9시 55분 연속극 나올 때쯤에 애들이 다 방에 들어가 있었대요. 그런데 아까 큰애가 유자차 타달라고 했었는데 그걸 본인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연속극 봐야 되니까. 연속극 다 보고 나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정리하고 이제 연속 다 보고 딱 소파에 딱 앉았더니 생각이 딱 난 거예요. 이 엄마 말에 따르면 하고 유자차 끓여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치킨 자리 마치고 설거지하고 연속극 나오길래 연속극 보다가 유자차를 끓이는 걸 깜빡 잊어버렸다. 그 얘기지. 그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찰 조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엄마 한 7번도 넘게 했었어요. 근데 경찰 조사 4회 때는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이 통닭 먹고 유자차까지 다 먹고 방에 들어갔다. 유자차까지 먹고 들어갔다. 예. 그래서 애들이 방에서 영화 볼 동안에 자기는 10시에 나오는 그 연속극을 봤다. 이렇게 진술했었단 말이에요. 전후가 다르구나. 근데 지금 순서가 바뀌었죠. 예. 유자차를 먹고 영화 보러 갔다 이렇게 했다가 영화 다 보고 자기가 유자차를 이제 뭐 타줬다 이제 지금 이렇게 막 바꿔서 진술을 하는 거예요. 비일관되죠. 자, 좋아. 그러면 너 연속극 봤다 그랬지? 만약에 이때 연속극을 실제로 봤으면 괜찮은데 안 봤으면 이때 뭐를 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속극 내용 물어봐야겠지. 네. 왜냐하면 연속극 보고 지금 유자차를 타줬다는 타줬으니까. 거니까. 그래서 연속극을 시청하는 그때 상황도 또 물어봤어요. 쪽에서. 그래서 좋아요. 그럼 어떤 연속극 봤어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목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배우 교수님 김자욱 배우 김자욱 배우 네, 김자욱 씨. 있으시잖아요. 네, 김자욱 씨 나오는 연속극 내용을 봤다면서 그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럼 봤나? 그 뭐 무슨 결혼한 유부남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이제 어떤 여자랑 불륜을 했는데 그 불륜녀가 김자욱 씨 딸 역할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그 불륜하는 장면을 봐가지고 남편이 막 쫓아가고 남편은 도망가고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내가 그날 봤다 이렇게 해서 그날 본 게 확실해요. 맞아요. 수차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일에 그거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걸 다 확인을 했어요. 이 엄마가 묘사했던 이 드라마가 지금 2008년도 4월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드라마는 2008년 4월에 사건이 일어났는데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방영된 드라마였어요. 뭐야? 그러니까 사건 당시인 2008년 4월에는 이 내용을 시청할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럼 미리 알았다는 거야 이런 내용을? 이거 진술할 때 검찰 단계에서 진술할 때는 12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12월이니까 네. 이 진술을 할 때 네. 그럼 한참 걸렸네 이 사건 수사가? 네. 한참 걸렸어요. 경찰에서도 벌써 지금 조사를 엄청 많이 수행했었고. 한참 걸렸으니까 12월 달에 조사했는데 7월에서 9월 방영한 건데 4월 달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그 내용을 얘기한다? 이건 네. 거짓말이네 100%. 거짓말이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을 했었어요. 다른 때 헷갈리지 마시고 다른 때 본 거 말고 그때 그날에 본 본 거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막 그런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확실하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실제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 바꿔 얘기하면 그 시간대에 이 엄마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모르는 거네. 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의심스럽지. 이제 의심이 되죠. 그럼 이제 드라마가 나왔다는 그 1시간, 1시간 동안 이 엄마의 행적이 묘연한 거죠. 알리바이를 그러네.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사 4회 때는 드라마를 본 시점이 치킨이랑 유자차 다 마시고 난 직후라고 이렇게 해놓고는 그걸 엄청 강조했었어요, 본인이. 네. 근데 지금 이 검찰에 와서는 막내 아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거예요, 본인이. 맞추는 거지 거기다. 네. 그러니까 진술을 번복하게 됐는데 결국 그때 그러면 드라마 뭐 봤냐 했는데 말이 안 되는 내용을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시간 동안 뭘 한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이거 그 가기 전에 그 방송 시청하는 거 이제 알리바이 있잖아요. 네. 요거는 경찰들이 엄청 디테일하게 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드라마 봤다. 네. 그러면 그 시간의 내용 얘기해 보십시오. 전부 다 녹음해 놨다가 네. 방송국에다 확인해 가지고 그 시간대에 정확하게 8시 10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무슨 내용 요걸 탁탁 잘라 가지고 경찰이 다 받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도 그 방송이 또 재방이 된 날이 언젠가를 또 확인해요, 경찰이. 맞아요. 그럴 수 재방된 있어요. 날도 확인해 가지고 재방은 몇 월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동일한 이 사람이 진술했던 그 내용 그게 몇 분대에 재방할 때 나왔는지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 집에 있었는지 알리바이까지 휴대폰 위치 추적도 해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거 봐야죠. 못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범인들이 뭐 거짓말 한다고 머리 쓰는데 안 돼요. 그거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니까요. 수사할 때는. 이건 TV에서 연속국에서는 이미 깨졌네. 일단은 네, 깨졌어요. 깨졌고. 그리고 그래 좋아 그러면 유자차를 탈 때, 탈 그 당시에 의 이제 상황도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랑 막내 아들, 사망한 아들이랑 막내한테 유자차를 줄 때 컵에 이미 따라 놓았던 거를 줬는지 아니면 아들들이 나온 후에 냄비에서 컵에다가 부어줬는지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셋이서 지금 마신 거는 팩트란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미리 따라놨냐 아니면 보는 데서 다 동시에 따라서 줬냐. 동시에 다 따로 줬으면 문제될 게 없잖아. 어떻게 못하잖아요. 물론 또 다른 음료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긴 하죠. 일단 유자차만 가지고 얘기할 때 네, 네. 후자라면은 이걸 조작하기가 어려운 어렵지. 상황이니까. 다 같이 따로서 먹었으면. 요것과 관련돼서 연마는 애들한테 유자차 먹으라고 했고 막내 아들 친구한테도 너도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고 아들들만 먹겠다라고 하면서 방에서 나왔다. 그러면서 그때 내 생각에는 냄비를 가져다가 부은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진술을 해요. 냄비에 따로 놨다가 네, 그럼 냄비채 갖고 와가지고 따랐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근데 우리 막내는 그렇게 안 하고 컵에다가 유자차를 따라 놓은 다음에 엄마가 유자차 먹으라고 불렀다고 했다네요. 애가 달리 진술했다 이거지 나하고. 네, 나는 그렇게 기억 안 하는데 우리 막내는 그렇게 했다네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서 모르겠는데 우리 막내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물타기 맞는가 하네. 보죠. 이제 물타기에. 이 진술. 나는 냄비에서 따로 가지고 애들 다 나눠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미 막내가 경찰에 가서 진술한 내용을 알고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는 내가 냄비에서 통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다 따라준 걸로 기억하는데 우리 막내는요 따로 저 컵에다가 따르는 거를 줬다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진술하는 거죠. 네. 나는 무슨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런 화법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면담 과정에서.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자유진술이란 말이에요. 자유진술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길래 이제 후속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후속 구체적인 질문 하기 전에 자, 막내 아들 진술을 말하지 마세요. 네가 당일에 사건 당일에 기억했던 거. 네 얘기만 해야지. 당신 얘기만 하세요. 이렇게 딱 주의를 줬어요. 주의를 주고 이제 후속 질문을 했죠. 그 여기에서 후속 질문할 때 우리 이제 교수님 항상 우리 이거 사건 의뢰 채널 현직에 계신 이제 분들도 많이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때 좀 테크닉을 하나를 썼어요. 순서 바꾸기 기법이라고. 순서 바꾸기 기법. 네. 뭐지?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떤 일을 경험한 거를 기억한 거를 얘기를 하면 시간 순이잖아요. 시간수. 네. 만약에 교수님 어제 뭐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말씀하실 순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되니까요. 시간 맞아. 순서대로 우리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기억을 하고 있는 사람은 순서가 뒤바뀌어져도 똑같이 대답하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요. 맞아. 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어떤 스크립트를 만들죠. 그렇지. 실제랑은 다른 그 이제 거짓말 해야 되는 내용을 이제 스크립트로 만들어. 이거는 내 머릿속에 있지 않은 내용이에요. 기억이 있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가짜로 생각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기설기 기승전결이 잘 엮어져서 기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그렇지. 스토리를. 지가 또 그 스토리를 외우려면 네. 위에서부터 기승전결을 쭉 일목요연하게 스토리가 형성이 돼야지 머릿속에. 그런데 이거를 막 마구잡이로 막 섞으면 뒤죽박죽. 이제 헷갈리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순서 바꾸기를 하면 이제 이게 순서 바꾸기 기법이 진위 탐지에 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진실한 사람들은 순서를 바꾸면 순차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안 나왔던 세부 정보들이 더 나온대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그러니까 뼈대가 크게 있으면 그 뼈대 옆에 붙었던 것들이 거꾸로 얘기하거나 막 랜덤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얘기할 때는 안 떠올랐던 건데 이런 것들이 잘 떠오른대요. 진실을 말할 때. 네,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제 거짓말하는 사람들한테는 일단 거짓말하는 것도 인지적으로 부하가 걸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헷갈리지. 그래서 부하가 자꾸 더블로 부하가 걸리니까 이제 자기도 모르게 뭐 누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순된 내용을 얘기한다든지 비일 무슨 말인지 내용을 알겠어.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 바꾸기를 활용을 했어요. 요때는. 그래서 자유진술에서 쫙 순서대로 쫙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후속 질문할 때는 여기 중간 장면만 뚝 끊어갖고 여기서부터 다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중간부터 뚝 물어봤어요. 이 아줌마는 순서대로 엮어놨는데 중간부터 뚝 물어보니까 헷갈리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헷갈리지.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역순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랬더니 연속곡을 다 보고 11시 다 됐을 때 유자차 생각이 나가지고 그때 유자차를 끓여가지고 컵을 상에다가 놓고 부어가지고 애들을 불러서 애들이 나왔다. 아, 그러면 이제 이미 컵에 부어놓은 거네? 네, 나는 투명 유리잔에다가 붓고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니까 말하는 거죠. 애들은 불투명한 머그잔에다가 부어놓고 애들 보고 문 열고 유자차 먹으라고 했다. 그럼 이미 다 따로 놓은 상태에서 먹으라고 한 거네, 이제? 네, 이건 이제 제가 진술 정리를 해서 그랬는데 막 구체적인 질문들을 막 하니까 결국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자차를 다 끓인 후에다가 컵에다 다 부어놓고 그 다음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먹였다라는 거죠. 그런 얘기네. 그럼 유자차에다가 미리 넣었을 개연성도 이제 있네, 가능성이. 이제 완전 있죠. 그 경찰 진술 때는 3회 때랑 7회 때는 유자차 자기가 막 끓이면서 애들 나오라고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며. 그리고 애들이 있는 데서 냄비째로 자기가 부어줬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면 거라. 안전하지, 그거는. 네, 그거는 이제 안 맞는 내용을 하고 막내 아들도 엄마가 유자차 컵에다 부어놓고 자기랑 형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그게 하잖아요. 정확한 거네. 네. 자, 그리고 요것도 있었어요. 유자차가 둘째 아들이 유자차가 너무 진하다고 해서 다시 끓여줬다라고 했거든요. 아까도 이제 막내도 그렇게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끓여줬다는 얘기 했다며. 근데 막내는. 그때 끓인 건 다시 뭔가 진하다고 해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막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그 먹던 거를 다시 냄비에다 다 부어가지고 셋이 동시에. 네, 또 다시 또 놔둬서 먹었다 이렇게 한 걸 엄마가 시켰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 진술에서는 주전자에 물을 담아서 부어줬다, 냄비에 넣고 끓여줬다 이렇게 계속 번복이 됐었단 말이에요. 조금 다르게. 근데 요 검사장이 인지면담 할 때는 막내 아들 진술이랑 안 맞잖아요. 지금 자기 말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그럼 뭐 얘기를 방법이 없어. 안 되면 기억 없어져 뭐. 그리고 막 그렇게도 얘기해요. 자기 생각에는 아들이 유자차가 진하다고 했는데 우리 막내는 또 형이 쓰다 그랬다네.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쓰다랑 진하다랑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이제 약을 근데 탔으면 쓰다는 말은 엄청 신경 쓰이는 얘기지, 엄마 입장에서는. 약을 탔으면 쓸 거니까요. 쓰죠. 예. 자, 그래서 유자차 이렇게 하는 진술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이제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그럼 두 번째 또 먹인 게 홍삼음료랑 숙취제거. 숙취제 먹였잖아. 요거를 좀 살펴보면은 면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진술이 나왔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애가 밤에 술을 먹고 와서 그러는 줄만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막내한테 아빠가 드시던 그 저기 홍삼음료 한 병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오라고 내가 했고 나는 그걸 막내가 가져다 준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내는 내가 냉장고에서 꺼내왔다고 하대요. 항상 나물 빗대 갖고 얘기를 하네. 예. 그러면서 이제 홍삼 음료를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따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뜨드득 따진 거 바카스병처럼 따려고 했는데 자기 그때 아침 만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찬 만지고 하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미끄러워가지고 겉돌았다. 이게 겉돌아가지고 안 따졌다. 그래서 막내가 이빨로 따서 나를 줬다. 그래서 내가 큰애를 벌떡 일으켜가지고 막내는 큰애 손을 잡고 나는 큰애를 붙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준 줄만 알았어요. 내 생각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가 여기서 벼랑간 갑자기 막내 아들의 그 진술을 따오면서 갑자기 숙취제거 음료를
언급을 해요. 원래 그 전까지는 이걸 잘 언급을 안 했거든요.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니까 아까부터 처음부터 나왔던 거지. 원래는 홍삼 음료에 주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숙취제는 없었던 거고 처음에는. 네, 잘 얘기를 안 했던 거고. 그래서 경찰 때도 뭘 탔으면 유자차에다 타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당연히. 유자차에만 타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더 탔으면 이 홍삼 음료에다가 그렇지. 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뜨든하고 숙취 제거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막내 말에는 컵에다가 숙취 제거 음료도 왜 줬냐면은 숙취 제거 음료도 한 병을 줬어요. 한 병을 줬어요. 한 병을. 네. 왜냐면 애 아빠가 술을 많이 먹고 제가 지금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애 아빠가 술을 많이 먹고 그걸 먹으면 머리가 맑아진다고 하더라고. 내가 일하는 데서 사면 싸게 살 수 있어서 가끔 잘 사다 놨어요. 그래서 숙취 제거 음료하고 홍삼 음료하고 같이 가져다가 그거 하고 숙취 제거 음료하고 같이 섞어서 컵에다가 줬다고 줬다. 하대요. 막내 막내 아들이. 아들이. 근데 나는 한 병 한 병 준 걸로 생각하는데. 숙취제거제하고 홍삼음료하고 따로따로 이렇게 준 걸로 하는데 막내 아들 얘기는 두 개를 섞어서 줬다고 하더라. 컵에다가 하대요. 이러면서 갑자기 숙취제거제를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가 그랬는데 컵에다가 따라서 엄마가 형을 일으키고 자기는 형하고 손 붙잡고 엄마가 주니까 형이 붙잡고 먹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진술한 거랑 우리 막내가 한 거랑 틀리잖아요. 틀렸어도 나는 뭐 하나도 그런 거 개의치 않거든요. 나는 그냥 뭐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이 툭툭 나왔으니까 이렇게 진술을 해요. 진술 제가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먹이고 너 정말 일 못 가겠냐 그랬더니 큰애가 회사에다가 전화 좀 해달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갑자기 나온 거예요. 홍삼 음료랑 숙취제거 음료랑. 자, 홍삼 음료를 줄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굉장히 비교적 디테일했어요. 미끄러워서 못 땄다며. 네, 미끄러져서 못 땄고 이런 감각 정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이로 따가지고 이빨로 이렇게 땄다는 거죠. 자세히 봤네. 좀 굉장히 디테일해요. 그런데 숙취제거 음료는 막내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이 아줌마 말에 따르면 기억나는 건 숙취제거 음료 기억나는 건 한 병 줬다. 이 말만이 전부인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은 그 홍삼 음료하고 숙취제거 한 컵에 섞어서 줬다고 얘기했잖아. 네. 이게 그건 막내 아들 말이고 이 아줌마가 기억하는 거는 따로따로 하나씩. 홍삼 음료는 막 뭐 미끄러지고 이로 따고 이런 거 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동시잖아요. 근데 난 모르겠어. 나는 한 병 준 것만 기억하는데 이렇게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굉장히 좀 대조돼요. 홍삼 음료 진술이랑 숙취제거 그래서 이상하네. 동시에 줬는데 각각의 음료수를 주는 방식 그게 다 다르네. 네. 그 여기서 지금 교수님 눈치챘었잖아요. 컵에 따라줬다랑 세 병을 따가지고 줬다는 게 왜 중요한지는 맞아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미 따져서 뭘 탔느냐 아니면 그 즉시에서 따면 엄청 중요하지. 네. 그래서 여기 자유진술을 듣고 나서 여기 지금 숙취제거 음료 줄 당시를 더 디테일하게 좀 팠어요. 근데 대신에 파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막내 아들 진술 얘기하지 마세요. 네가 기억하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냉장고에서 홍삼 음료를 꺼내 와서 큰애를 일으켜서 마시게 한 후에 벽에 기대 앉은 상태의 큰애한테 냉장고에서 꺼내온 숙취제거 음료를 먹이려고 했고 당시에 막내는 큰애의 손을 잡아주고 있었다. 여기서도 어떻게 먹인지 안 나와요 지금 그렇죠? 뭐 컵에다 줬는지 숙취제거 음료 그쵸. 줬을 때 컵에다 줬는지 뭐에다 줬는지 그래갖고 좋아요. 그럼 음료 2개 마시게 할 때 당시에 3명 있잖아요. 지금 막내랑 본인하고 사망한 아들이랑 본인이랑 아들하고. 그래서 어디에 있었고 위치. 피해자 자세는 어땠고 요 상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요걸 얘기하게 했는데 자꾸 음료 2개를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진술을 할 때. 그냥 큰애 일으켜 세운 후에 막내가 큰애 손잡고 큰애가 마신 후에 들어 누웠다 이렇게만 자꾸만 얘기를 해요. 중요한 부분 자꾸 얘기를 안 해. 그래갖고 아예 딱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좋아요. 그럼 숙취제거 음료 언제 줬어요? 언제 준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홍삼 음료 먹고 그 다음에 숙취제거 음료하고 같이 먹었어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냥 일견 생각하잖아요. 아, 홍삼음료 주고 숙취해고 줬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아니요. 같이 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하게 얘기해줘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죠. 같이 줬다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거 한 병 따로 먹고 저거 한 병 따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줬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어떻게 준지를 얘기를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섞어서 줬느냐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 네. 같이 준 게 어떻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 그러니까 홍삼 음료는 컵에다가 따르고 숙취제거 음료를 컵에다가 따라 가지고 그걸 같이 줬다고요. 결국 섞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네. 네. 이걸 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이 아줌마가. 가장 숨기고 싶은 부분이네. 그러니까 계속 모호하게 이제 그 상황을 일견 뭔 얘기인지 봐서는 알겠어. 그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맞아요. 내가 줬다. 뭐 이렇게 세우고 저렇게 세우고 뭐 작은 애는 팔 잡고 내가 뭐 몸을 이렇게 세워서 먹고 들어눕고 막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 중요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네. 두 개를 한꺼번에 한 컵에 섞어줬는지 네. 따로따로 하나씩 그 순차적으로 먹게 했는지는 자꾸 모호하게 얘기를 하는 거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장면은 디테일하게 파니까 이제 미리 얘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어디서 컵 갖고 왔다 이런 얘기도 아니면 어디서 뭐 갖고 왔다 이런 얘기를 못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고 싶어서 계속 말을 안 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컵에다 따라주고 또 컵에다 따라줬다. 이렇게 얘기해서 음료 두 개를 한 컵에다가 다 섞어서 따라줘가지고 진술을 한 거죠. 그러네. 이거는 아까 이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막내는 내가 이렇게 줬다고 하대요. 근데 이거는 내 진술이 아니죠. 그렇지. 막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니 네 얘기해라고 하면서 파고 들어갔더니 결국은 이게 지금 막내 얘기가 아니고 막내 아들 얘기가 아니고 본인의 얘기라는 점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진술을 확보를 한 게. 그래서 자유진술에서는 정리를 하면 자유진술에서는 한 병 한 병 줬다. 아이고 한 병 한 병 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막 그 당시 디테일하게 파니까 섞어서 줬다. 한 컵에다 따라서 줬다 이렇게 그게 나온 거네.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홍삼 음료 준 거는 아주 디테일하게 진술을 하면서도 숙취제거 음료를 준 거는 계속 말 안 하고 싶어서 모호하게 계속 진술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 네, 그래서 자꾸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기억 안 난다, 헷갈린다. 우리 막내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진술을 한 거예요. 네. 요것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물어볼 때 순서 바꾸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있었던 대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 걸려들었구나. 네. 자, 그래서 이 음료를 마신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도 큰애가 앉아서 막내도 지 형 손 붙잡고 나는 여기서 내가 주려고 했더니 지가 받아서 마시길래 그냥 그거 다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나를 주길래 컵 이렇게 놓고는 여기서도 컵이 나오네. 그 다음 장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걸 먼저 물어봤거든요.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좋아, 그럼 다 먹고 나서 큰애가 그거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저 자유진술에서는 병으로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큰애가 마셨어요. 마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했더니 아이 컵을 나를 줬다는 거예요. 컵을 얼떨결에 나왔구나. 컵을 나를. 그게 순서 바꾸기의 효과구나. 네. 그 사람은 병째로 가야지 성공인데 네. 컵이 도출돼 버리니까 여기서부터 걸리는 거네. 이 장면을 기승전결로 쭉 안 물어보고 막 쪼개서 랜덤으로 물어보니까 다 먹고 아들이 이거 다 먹고 나서 어떻게 했으니까 나 컵을 줬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컵이 병으로 갔었는데 네. 다른 진술은 전부 각자 병이야. 홍삼병, 네. 숙취병 따로따로 이렇게 먹었어야지 맞는데 막 뒤죽박죽으로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컵을 줘서 자기가 내려놨다. 컵이 얼떨결에 나와버린 나온 거네. 거예요. 예. 그게 참 좋은 기법이네. 모르게, 그러고 나서 그냥 들어 눕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컵에다 줬다는 거예요. 병이 아니고. 이러면 뭘 탔을 개연성이 너무 농후하잖아요. 농후하네. 그 네. 두 개를 섞었구나. 그래서 이제 같은 냄비에 원래는 같은 냄비에 담겨져 있던 유자차를 같이 먹었다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음날 홍삼 음료랑 숙취제거 음료를 각각 한 병씩 줬다. 이 이제 지금 주장이었는데.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유자차 줄 때도 이제 결국은 같은 냄비에서 있는 거 보는 데서 따른 게 아니에요. 컵에 미리 해놓고. 각각 있었던 거를 작은 아들 먹고 나 먹고 지금 죽은 아들 준 거예요. 예. 그럼 그때도 탔을 개연성이 있고. 예. 그죠? 예. 유자차. 예. 그다음에 지금 숙취제거제하고 홍삼 이것도 각각 한 병씩 따로따로 먹었다고 그랬는데 한 컵에
섞어서 줬다면 그때도 뭐 섞었을 수도 있겠네 그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아마도 유자차에 1차로 넣어서 먹이고 그런 거 같은 애는 지금. 네, 그리고 왜냐면 다음 날 비몽사몽이 해도 깨긴 깬 게 사실이거든요. 깼잖아요. 그럼 저 그때는 막내 아들도 봤잖아, 막내 그거는. 아들이 봤잖아요. 그러면은 더 먹인 거예요. 더 먹인 거네. 더 먹인 거예요. 근데 뭐에 탔냐? 숙취해소제. 그러니까 숙취해소제는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나온 거잖아. 홍삼음료는 그리고 실제로 막내 아들이 막 이빨로 닦고. 이렇게 땄잖아요. 새 거를. 그거는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네. 숙취제 얘기는 안 하는 거잖아. 안 하는 거니까. 안 하는데 얼떨결에 나온 거잖아 지금. 네. 컵에다 따라 거기다 섞었구나. 그래서 숙취제거제에다 섞은 가능성이 맞아 굉장히 맞아. 있다. 네, 나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유자차에다 많이 넣어가지고 죽인 걸로. 죽인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뭐 비몽사몽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또 거짓말이 아닌 걸로 나오잖아 막내 아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아니고 뭐 축 늘어졌든 뭐든 하여튼 마시게 한 거는 사실이니까. 아 유자차에 들어간 양 가지고는 치사량이 아니었었나 보다. 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숙취제거제에다가 진짜 악질이네 이거.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이게 이제 했던 걸로 굉장히 그렇게 보인다라고 이제 결론을 냈고요. 그렇게 분석을 해주신 거죠? 예, 그렇게 분석을. 또 우리 홍 박사가 트루바움이죠, 트루바움. 네네, 트루바움이요. 트루바움. 네. 트루바움이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최고의 어떤 진술 분석 기관이니까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혹시라도 진술 분석 재판 과정에서 필요하면 트루바움. 네. 트루가 진실. 네. 바움. 나무. 바움이 독일어로 나무가 가지고. 왜 독일어를 썼죠 또? 영어하고 독일어 섞었어요. 트루바움. 네. 거기 진술 분석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제일 잘하시는 대로 알고 있어요. 우리 홍 박사 근무하시는 그 근무처가 있어요, 교수님. 가끔씩 문의 전화 벌써 오실 때 이게 저희가 우리 구독자님들 여쭤보거든요. 어떻게 알고 연락 주셨냐. 잘 저희가 이제 뭐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유튜브에서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특히 우리 사건 의뢰에서 보셨을 거예요. 네, 사건 의뢰밖에 없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이 혹시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어갖고 트루바움으로 전화하면 우리 홍 박사님 저 가격도 좀 DC해 주시고 네. 그러셔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가시죠 또. 예. 그래도 여러분들 저희 사무실 연락하시는 거는 좀 안 좋은 일에 송사가 있으시다는 의미니까 가급적이면 연락하지 마세요. 그건 그렇지.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제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있으시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이제 좀 범죄 사실이 이제 정리가 된 게 됐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이제 피고인은 이제 엄마죠. 아내지. 네. 피고인은 전 남편과 이혼한 후에 약 20년 전에 현 남편 그리고 그 전처 소생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피해자 그리고 현 남편과 사이에 낳은 막내 아들과 함께 거주해 오면서 피해자가 평소 낭비가 심하고 군대에 간 이후로도 휴가 때마다 용돈 달라고 요구하고 유흥비로 탕진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심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약 5년 전에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피해자의 몫으로 2천만 원을 보관하던 중에 이거를 전 남편 소생의 딸에게 준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군복무 중간서부터 갑작스럽게 이 2천만 원을 자꾸 달라고 달라 이거지. 요구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 딸한테 돈을 줄게 이제 드러날 처지에 놓이게 되니까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에 적절한 기회를 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돈 2천만 원 때문에. 네. 그래서 이때부터 병원에 다니면서 한 달에 약 30알 정도의 수면제를 처방받아서 보관해 놓고 무서운 여자네 이거. 피해자가 제대할 때쯤에 자기가 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 1억을 타는 생명보험을 그러니까 2천만 원 따르고 네. 그 23만 원씩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험을 넣어가지고 죽고 나면 자기가 보험금 1억 타먹으려고 그랬구나. 네, 그것도 열심히 굉장히 완전 되는 거죠. 계획범죄네 이거. 네. 그리고 이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한 이후로도 피해자가 원래 그 아들이 빚지고 있었던 개인 채무 500만 원도 대신 갚아줘야 됐었고 운전면허 취득 비용까지 내놓으라 이런 시달림을 받으니까 보관해둔 수면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구체적으로 결의했다. 이제 재판부는 이렇게 본 거죠. 예.
그래서 사건 당일 11시경, 밤 11시경 거실에서 유자차에 위수면제 여러 알을 녹여 놓은 뒤에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서 유자차를 마시게 하고 이때 피해자가 잠든 후에 다음날 아침 7시 20분경에 약효에 취해서 제대로 잠에서 못 깨고 있으니까 미리 수면제 수십 알을 녹여 놓은 숙취 제거 음료를 네. 홍삼 음료와 함께 컵에다가 부은 다음에 마시게 해서 결국은 수면제 중독으로 사망하게 해서 살해했다. 야, 나름대로는 알리바이까지 했네. 막내 아들을 이용해서 홍삼 음료 이빨로 따가지고 주는 것까지 연출을 했어. 뭐 그랬을 내가 수 볼 있을 것 때는 같아요. 예. 그 미리 지금 저 숙취해소제에다가는 졸피뎀 잔뜩 갈아서 넣은 상태잖아. 예. 그러니까 그 저 홍삼 음료만 강조되게 얘기하면서 싹 섞어서 준 거 아니에요. 예. 야 엄마 이거 이- 못 따겠다. 네가 따라 이렇게 네, 하면 그거 아들이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세 병 따서 땄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니까. 야, 이게 진짜 무서운 여자네 이 여자. 사실은 숙취 제거제에다가 이제 타 놓고 에이, 닥해라. 그래서 재판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실시가 근데 됐어요. 여자가 원했겠지. 네, 원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 배심원 전원 다 유죄 의견 당연히 그렇겠죠. 고요. 최고 이제 배심원 중에서 최고징역은 15년 불렀고 최저는 10년 이렇게 불러서 재판부가 12년 선고했어요. 중간했네. 예, 12년. 그래서 자신과 함께 15년이나 살아온 아들을 한 살 때부터 길렀잖아. 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살해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또 수면제 처방받고 보험에 가입하고 아.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계획범죄. 예, 그리고 범행이 발각될 상황에 처하니까 막내 아들이랑 피해자 여자친구, 아들 여자친구 등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맞아 등 맞아. 전화해갖고 그랬잖아. 네. 시키고. 아들한테도 막 그랬잖아요. 재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끝까지 인정 안 했거든요. 반성의 기미가 없고 끝까지 범행을 부인했다.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구한다. 예.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가중 이제 나쁘 안 좋게 본 거고 뭐 가명 사유 요 당시에 60세 이상이었어요. 이 엄마가. 고령이네. 예, 고령이고 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12년으로? 예. 야, 21살짜리를 그렇게 미리 사전에 계획해가지고 보험 들어놓고 죽였는데 네. 이걸 저 60세 이상 고령이라고 그래가지고 12년 주는 건 내가 아유 약올르네요 이거. 21살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을 죽였는데 그것도 계속 먹이고 또 먹이고 또 먹이고 두 번씩 먹여서 아 그러면 이거는 진술 분석을 한 효과네. 그렇지 않았으면 유자차에 과다하게 타가지고 그냥 그걸로 살해한 걸로 정리가 될 뻔했는데 네. 재차 먹인 것까지 네. 이제 이게 진술 분석에 의해서 드러난 그런 결과네요. 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순서 바꾸기 기법. 네. 요거는 우리 방송 보고 있는 수사관들도 한 번씩 근데 하기는 해요. 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실무에서. 그게 네. 이론상 나와 있는 진술 분석 이론에 나와 있는 순서 바꾸기 기법이라는 그 이론은 모르지만 하실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툭 물어보고 저렇게 툭 물어보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맞아요. 오늘 우리 방송 봤으면 수사관들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 바꾸기 기법 하시려면 일단 순서가 바뀌어갖고 그 전 진술이 안 맞는지 맞는지를 아시려면 일단은 순차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처음 어떻게 해서 자기 했어요? 네, 쭉. 그냥 순서대로 쭉 진술 받아놓고 네. 그 받아놓고 이 사람이 얘기한 이 버전의 이야기가 있을 거잖아요. 기승전결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순서를 이제 뽑으시는 거죠. 그래갖고 퍽퍽 치고 들어가는 네, 거. 막 거꾸로 뒤죽박죽. 네, 뒤죽박죽으로. 그 맞는 얘기예요.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요 순서를 아무리 뒤바꿔도 그걸 그대로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얘기해요. 머릿속에 있으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기승전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딱 짜놓으면 그 기승전결 까먹을까봐 머릿속에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맞아요. 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 다음에 승으로 이어지려면 기가 없으면 그 승으로 이어지는 게 잘 안 돼요. 연결이.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안 이게 되니까요. 흐름을 못 하거든요. 이게 만드는 거는 인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갑자기 그 진입 부분을 확 물어봤다가 결론을 확 들어갔다가 뭐 중간으로 치고 들어갔다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신문 기법 굉장히 좋다. 그다음에 피시는 많이 받을수록 좋지 사실은. 맞아요. 예. 일관성 살펴볼 때도 좋고 예, 모순점 살펴볼 때도 좋고
저 석사학위 논문을 이 순서 바꾸기 기법으로 썼어요. 아, 석사 자기 이거 논문 주제구만. 예, 오늘 이거 좋은 거. 이거 유자차에 물론 뭐 검거는 됐지만요. 네. 그 누가 봐도 의심가고 그냥 유자차에 진하게 타가지고 그냥 살해한 걸로 그냥 정리가 될 뻔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확인 사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확인 살인이에요. 나빠요. 죄질이 엄청 불량하다는 점, 그 과정에서 이제 계획 범죄했던 거 이런 것까지 도출할 수 있었던. 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12년이 너무 싸서 맞아요. 21살 먹은 그 구말리 같은 청년을 죽였는데 자기가 15년 키운 자식을 글쎄 죽였는데 말이에요. 12년은 너무 좀 짧죠. 적게 받았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이 여자 평생 반성하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또 나왔을 거 아니겠어요. 별일 나왔겠네. 이거 없었으면. 2008년도에 12년 받았으면 2020년도나 작년 재작년에 나왔네. 가석방 받았을 거고. 나와서 지금 있을 텐데 혹시라도 우리 방송 본다면 정말 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늘 두려운 줄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이고 좋은 의미 있는 순서 바꾸기 기법까지 오늘 좀 들어봤습니다. 이거 정 PD님 그냥 자르지 말고 쭉 얘기 다 해주세요. 고생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